제가 봤을 때 전체 섹터들 대비해서는 뭐 IT나 이런 쪽이 먼저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순환매 돌고 나면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좀 룸이 생기면서 좀 급등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부센터장님이 내년도에 2차 전지 전망하는 자료가 가져와 주셨는데, 전망을 준비했다는 거는 오늘 뭐 내년도 2차 전지를 좋게 본다는 의미겠죠?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다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10월, 11월에는 잠깐 급등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아, 지금 급락하고 있나요? 네, 급락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소폭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는 10월 좀 일찍 작성을 했어요. 네. 원래 연간 전망 자료는 대부분 한 11월 말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일찍 작성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업데이트되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하면은 EV랑 ESS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테고 네. 아무래도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원래는 EV 쪽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한 50% 가까이 50% 이상은 전부 다 이제는 EV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SS는 굉장히 미미한데 사실 올해 장을 이끌었던 거 섹터의 주가를 이끌었던 부분은 ESS 죠? 사실은 ESS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AI, 데이터 센터 뭐 그로 인해서 ESS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간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과연 그럼 지금 도대체 왜 빠지는 거며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EV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1번을 보시면은 지금 25년은 지금 미국 보시면 거의 플랫 성장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장세가 없었고 지금 보시면 내년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8년까지도 굉장히 이제 YOY 증가율 자체는 낮은 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이미 시장에서 잘 알다시피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10월, 11월 이미 이제 그 판매량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판매량 데이터에서 YOY로 두 자릿수 이상 역성장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사실상은 EV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았을 때는 별거 아닌 이유로도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쪽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EV 가동률은 0%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V에 대해 기대감이 아예 바닥인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은 크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일 컸던 거는 이제 보조금 절벽이 이미 4분기 때부터 드러나면서 내년부터는 후폭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나는데 이미 완성차 기업들은 이거에 대한 전략으로 내년에 신차를 내놓으면 우리는 가격 엄청 인하를 할 거야. 안 팔린다는 걸 안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있는 것들도 생산량을 조절할 거다.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차 출시 내년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GM,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종됐던 모델을 내년 하반기 때 다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2027년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한 그 이후에 GM 쪽에서 쉐보레, 볼트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이제 2교대 안 할 거야. 이제 1교대만 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은 볼륨 모델이고 가장 인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사실 기대감이 2027년까지도 전혀 없는 이유는 사실 중고 EV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IRA의 이제 보조금이 2022년 8월부터 들어오면서 실제로 23년, 4년 사이에 이미 전기차는 안 팔릴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완성차 기업들도. 그런데 보조금이 들어왔으니 최대한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리스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3, 4년 사이에 대부분 적용했던 리스 프로그램으로 판매가 촉진이 됐고 그 판매 계약의 만료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왜 2027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드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2년 안으로 다 판매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배터리 자체가 이제 감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지금도 조금만 지나면 불 나겠지, 발화 생기겠지. 그러면은 보증 기간 동안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를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6, 7년 사이에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라도 웬만하면 중고 물량은 다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많이 나올 이제 중고 EV 같은 경우에는 표 3번을 보시면은 이 세브레 볼트 요 모델은 안 팔릴 거예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왜냐면 9 플랫폼에 발화가 제일 많이 났기 때문에 단종시킨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차가 나오는데 그거는 신차 새로운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안 팔립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요 4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설사 신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 같은 플랫폼에 이제 인기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보증 기간이 7년 정도 남아있고 배터리 수명도 95%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이 요거 판매를 많이 밀어내기를 할 거고 내년에 나올 신차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도 차이가 나죠. 보조금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가격을 다운시키겠지만 이쪽도 가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내년에 이어서 내후년까지는 설사 신차가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없는 한은 중고 EV 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동률을 대부분 0%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의 포인트는요. 0%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년에 시그널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뭐 세보레 볼트 신형이 나왔는데 너무 저가용으로 나와가지고 뭐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든지 그러면 상반기까지 아예 EV에 대한 기대감 없다가 하반기 때 배터리 공급 시작되면은 AMPC 붙으면서 사실은 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테슬라가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테슬라도 이제 모델 3Y가 굉장히 잘 팔리긴 하는데 이번에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유럽에서 수요가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 예상 대비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 판매를 이제 출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났지만 저가형 거의 25,000불 언더, 22,000불에서 25,000불 언더의 완성차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미국 내에서의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차전지 쪽은 산업은 28년에서 9년까지 안 좋거든요. 네, 여기에서 주가가 가는 포인트는 우리 기대치 대비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는 없지만 다른 섹터들이 다 순환매로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몰리기 시작하면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계속 주시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유럽인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 계약이 이제 중단이 되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포드 쪽에서 이제는 일부 단독 공장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서 EV가 아닌 ESS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포드의 SK온은 미국이었고 우리가 유럽은 기대도 안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내후년 유럽에 대한 장기 그림을 좀 그려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산이 되면서 유럽도 앞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더더욱 낮아진 상황입니다. 유럽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EV 가동률이 1년 반 이상 35%. 그러니까 매년 적자를 엄청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보시면 지금 25년에도 YOY로 2분기 뭐 7월, 8월 지금 현재까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PHEV 중심으로 해서 YOY 증가율이 엄청 높죠. 50% 이상씩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한 25%에서 3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동률이 35%밖에 안 됐던 거였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 연간 전망을 쓸 때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원래 2024년까지는 유럽도 성장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5년 2분기 때부터 저가비 EV랑 PHEV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5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는데 그랬던 이유가 원래 유럽 쪽에서는 CO2 배출 규제를 맞추지를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에 1년 평균으로 그 배출량을 맞추지 않으면 세금을 물 거야.
요거였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롱레인지 위주로 만들어야지만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부리면서 본인들을 유럽 자동차 하면은 경쟁률 뭐 글로벌 1위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경쟁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 때문에 사실상은 정부 측에서 이러면은 경쟁력을 잃겠다 해서 CO2 배출 규제를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3년 평균으로. 3년 평균으로 완화를 시켜주면 사실은 뭐 수요가 그나마 있는 저가 BEV나 PHEV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 BEV 롱레인지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부분을 만들고 사실상은 뭐 중국 기업들도 PHEV 수출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성장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산 배터리를 장착한 EV에 대해서는 1,000유로를 또 보너스로 추가 보너스로 준다고 했으니까 최대 보조금으로 보면은 대당 5,200유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유럽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고 거의 근 2년 가까이 가동률이 40% 미만이었으니 뭐 내년부터는 개선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는 바닥인 상황에서 유럽이 좀 돌아주면 우리 기대는 올해 내내 내년도 ESS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이번에 이제 포드의 75기가와트 계약 해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럼 유럽도 끝난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히스토리를 보자면 원래 계속 잘 안 됐어요. 뭐 잘 안 되다가 그러니까 포드도 항상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놈의 전기차 만들어봤자 돈도 안 되고 수요도 없고 미치겠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폴란드 공장에서 우리 결국에는 배터리 공급 받을게 이렇게 하고 끝났다가 아무래도 2035년에 유럽에서는 무조건 내연기관차는 없애라. 100% 친환경차로 해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세대 플랫폼 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대형 상용차급 2톤급 배는 전기차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규 플랫폼이 좀 필요했습니다. 요 물량이 75기가와트였고요.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물량이 34기가와트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유럽에서 기대했던 물량은 요 두 개가 전부 다 있었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요게 들어오고 한 3, 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27년부터는 한 9.6조짜리가 들어오니까 유럽 가동률 바닥 찍고 내년부터 계속 개선되는 그리고 LFP와 고전한 미드니켈 중심으로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년까지는 괜찮은 거죠. 요거는 대응이 된대요. 왜냐면 기존 모델이고 단종 모델도 아니어서 가능한데 이제 2027년 장기 그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면 유럽 정책에서 3년 평균 CO2만 해줬으면 됐는데 결국에는 2035년 이후에 신차에 대한 부분, 신차에 100% 내연기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내연기관 탑재도 돼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벌써부터 막 전기차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서 포드가 이제 차세대 모델 생산 중단, 프로젝트 폐기, 모델 중단, 그러니까 수익성 없는 모델 중단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상은 계약이 만료되고 고전한 미드니켈 산업에 조금 고민이 생긴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유럽 지금 상황을 보면 저가 BEV랑 그나마 PHEV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거는 LFP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저가용 배터리만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상 유럽의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안 올라와야 정상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좀 발빠르게 라인 전환을 해서요. 올해 12월부터 르노 LFP 파우치로 공급이 되고 ESS 계약도 사실은 체결된 게 있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라인 전환한 그래도 LFP ESS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폭스바겐, 내년 하반기에는 포드 물량까지 27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우려하는 2026년만 보면 25년 대비 2026년에 유럽 쪽의 가동률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 노출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2차전지 많이 높다. 하지만 12월에 모든 악재가 다 겹쳐서 지금 ESS 너무 좋거든요. 좋기는 하지만 지금 뭐 모라클 쇼크도 나왔듯이 이게 모든 밸류 체인에서 약간 병목 형상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문제는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냐. 그러면 ESS
ESS 같은 경우에도 다 받았는데 수주 나오기로 했던 거 지연되고 아니면 가동률 지연되면 우리가 ESS 쪽에서 기대했던 거는 사실상 올해 내내는 수주였다면 내년에는 실제로 EV가 안 좋아도 ESS가 매출과 AMPC 규모가 더해져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상 12월에서 한 이제 1월 정도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모든 악재들이 나오고 나면 또다시 올해 초처럼 긍정 회로를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는 그 ESS 쪽에서 라인 전환을 가장 빠르게 한 기업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기존 발표는 2026년에 30기가와트를 ESS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전부 다 LFP ESS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계약이 대부분 80% 이상 다 채워졌기 때문에 라인 전환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월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도 이 정도 수요대로라면은 더 빠르게 전환한 그 목표치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ESS 라인 전환 굉장히 빠르게 됐고 이게 실제 수요로 연결이 된다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수주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한번 주가는 갈 수 있는 룸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딱 미국에서 7기가와트만 EV예요. 나머지 30기가와트가 다 ESS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ESS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상은 EV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내년에 20기가와트는 NCA 3원계 중심의 ESS로 들어가고요. 2027년부터 10기가짜리 LFP ESS가 들어가서 사실상은 당장 내년에 ESS로서의 큰 수혜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조금 더 강하다. 왜냐면요.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용 수요는 많고 병목도 많고 전력도 웬만하면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있는 데는 우선 입막 음식으로 계속 넣어야 돼요. 넣는 상황에서 제일 저렴한 게 제일 먼저 팔려나갈 거 아니에요. NCA보다는 LFP고요. 그 다음에 NCA도 부족해서 다 사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수소 연료전지 SOFC 같이 그렇게 비싼 것들도 자가 발전용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좋은 건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재를 많이 털어널고 난 다음에는 다시 ESS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거고 거기에서 LFP ESS로 가장 빠르게 전환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좀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단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한 배터리는 다 LFP예요. 그래서 LFP 양극재를 내년까지 가장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공급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도 높고 사실 산업적으로 뭐 EV가 좋아지는 시점은 2029년이나 돼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2029년이요? 네, 2029년 정도는 돼야 이제 EV 캐즘이 좀 풀릴 것 같아요.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롱레인지 쪽이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롱레인지 기술이 경제성이 나와야지만이 전기차도 우리나라 이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처럼 모델 수도 늘리고 옵션도 늘리고 트림도 늘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소비자 수요 같은 경우에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점을 2029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동성은 주가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다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전체 섹터들 대비해서는 뭐 IT나 이런 쪽이 먼저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순환매 돌고 나면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좀 룸이 생기면서 좀 급등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SK 온도 보시면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이 조금은 독특한 해인 게 산업도 안 좋고 ESS 하나밖에 기대될 게 없지만 지금 롱레인지 쪽 하이니켈 쪽 플레이어들이 조금 재편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재편 후에는 일부 플레이어가 좀 감소를 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는 기업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이제 말인데 지금 뭐 이제 2차전지 섹터의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는 지금보다 어쨌든 좋게 보시는 건가요? 좋아질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내년은 옥석 가리기 해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재편이라든지 뭐 고객사가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선별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질 기업을 선별하는 좀 기준가 2차전지 쪽 담당 위원님이시니까 어느 기업들을 좀 좋게 보시는지 실제 다 분석해 보셨을 때. 저는 살아남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럽에도 현지 공장을 짓고 이렇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틈새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익의 준비가 돼도 수요가 확산이 될 때쯤에 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ESS 쪽으로 라인 전환을 좀 빨리 한다든지 저가 배터리 쪽으로 라인 전환을 빨리 하면서 그 공백을 조금 메꿔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얘기했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게 본다는 의미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은 어떤 기업들이요? 사실은 뭐 내년까지도 저가형 배터리 네. 위주로 좀 긍정적이고 결국에 미국 내에서 중국 제재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전 LNF가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LFP 배터리 양극재를 내년까지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책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에요. 에너지 패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엔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원자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우선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SDI 같은 경우에도 ESS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이제는 에코프로 PM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SK온과 삼성 SDI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ESS를 가지고 가는 흐름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또 크게 줄었잖아요. 지금 그 ESS도 이제 포드가 하겠다고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이 아마도 내년에 보시면 제가 선별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도 아마 박스로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번 가면.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을 하면 또 크게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숏치기 어렵고 지지선이 있고 하방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와 포스코 퓨처. 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면 올해 뜨거웠던 섹터가 AI 뭐 반도체 같은 섹터가 있으면 뭐 그 안에서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밑에 소부장도 있고 뭐 미국 기업도 있으면 전문가분들이 막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 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이것들이 모여있는 뭐 ETF 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도 포함되어 있는 좀 섹터 ETF는 뭔가 추천하시는 뉘앙스의 느낌은 아니네요. 여기 종목별로 너무 선별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차라리 ETF가 괜찮을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근데 ETF는 특성상 거의 대부분을 비중의 차등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수익률 자체를 크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또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조금 힘들다. 그리고 이미 ETF를 조금 들고 있다 하신다면 저는 ETF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지금 EV는 뭔가 좀 어두워 보이고 ESS 때문에 어쨌든 주가 올라온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로봇이나 그러면 ESS 시장 확대 배터리 기업이 실제 주가에 앞으로도 내년에 많이 반영될 만큼의 파괴력이 진짜 크게 있는 건가요? 파괴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작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GPT 등장이 2023년이에요. 2022년 하반기 이 정도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뭐 전력계통하고 데이터 센터 세운 다음에 전력계통
개통하고 이 프로젝트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전력이 개통되어 있는 곳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훈련용으로 해서 B2B, 원래는 B2G에서 B2B까지만 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들 AI 쓰고 계시잖아요. B2C까지 와서 용량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잖아요, 저희.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된 곳 제외하고도 나머지 미국에도 다른 주들도 전부 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근 10년간 인프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놓은 곳이 또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즘 얘기가 나온 게 전력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원전부터 천연가스까지 ITC 다 풀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선은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에도 전력 개통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뭐 이런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병목이 너무 심한 상황이고 기존의 천연가스 인프라가 되어 있어도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8배에서 10배 출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 속도가 천연가스가 이렇게 느리거든요. 그럼 입점 공백이 꼭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조장치로 UPS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ESS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표 21번 보시면은 제가 추정을 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정치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글로벌 추정치들이 많게는 100씩 다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부터 진짜 20에서 30으로 낮게 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도 정확하게 프로젝트 수요 계산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겹쳐져 있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추정해 놓은 게 지금 시장 평균이고요. 지금 시장 기대치는 신규 용량 100기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까지 배제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기준으로 17기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 가더라도 뭐 30기가 하더라도 겨우겨우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상태로라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만큼 수요는 많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 근데 이차전지가 또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럽 가동률은 이미 30%대였었고 미국 EV 같은 경우에도 스텔란티스 공장을 제대로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ESS가 내년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대비 내년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니까 EV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고요. 근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유럽 EV도 아마 실적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근데 이제 걱정인 거죠. 미국은 그래도 올해 내내 SDI나 뭐 이런 쪽은 어려웠었는데 올해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아. 3분기 때까지 괜찮았거든요. 4분기까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년에는 신차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률 0%까지 바라본다라는 거에 직접적인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거의 뭐 ESS로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겠다. 올해 EV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ESS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만 보면은 SDI는 올해보단 내년이 좋을 것 같긴 하다. 애초에 올해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대비 내년에 EV나 ESS 전체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미국 EV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ESS 가지고 정말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재가 걱정이죠, 사실은. LN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테슬라 중심의 소재가 메인이었었고 오히려 신제품으로 LFP가 붙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이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라든지 만약에 SK온 쪽 물량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스트 벤더도 아니고 세컨 벤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극재는 수주를 받았다는 거지 막 실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소재 기업들은 조금 LNF 제외하고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